진여자성하고 불상응하는 문제하고 번뇌하고 불상응하는 문제하고 그죠? 예? 자성청정심은 열애장의 자성청정심은 열애장은 번뇌하고 상응하지 않습니다. 아레아식은 번뇌하고 진망하합식에서 상응합니다. 여기서 아레아식이 열애장이고 열애장이 아레아식인데 열애장에는 자성청정심이 있지 그 진망하합식은 없습니다. 자꾸 헷갈리시겠는데 여러분. 그럼 이 정도만 합시다. 그래도 뭐 이해 안 가는 걸 자꾸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각심 초기에 심무 초상이 됐을 때 그냥 여여당당하게 무념일 때 그 일념이 제대로 진여자성하고 상응하는데 심무 초상인데 그 일념이 상응하는데 그 무초상이 되지 않고 업상이 쓱 생겨지는 순간에 부달일법계라. 그죠? 일법계를 요달하지 못해 가지고 원리 미세념이라. 여기서부터는 미세념이라고 하는 거는 업상 저 뒤에 가면 이제 저기 분별 발체 도상 어떤 부분이죠? 이게 저기 그 나오는 부분 분별 발체 도상에 가면 신성지 발심 부분 나오잖아요, 그죠? 그 정발심에 가면 업식심이라고 나옵니다. 업식심. 아무리 다 깨쳤다 하더라도 미세하게 방사능 같은 이렇게 이 인자가 있거든. 요즘 그 저기 체르노빌 사고인가요? 거기 소련에 그죠? 방사능 이제 거친 방사능의 먼지라든지 이게 다 폭진들이 다 깔아앉았다 하더라도 지금 가도 방사능의 흔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미세 업식심이 있거든. 아무리 진심을 가지고 강대심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미세 업식심이 있는데 그 미세 업식심이 방청소 깨끗하게 진공청소해 가지고 하고 걸레 가지고 닦고 빗자루 제거하고 총처럼 먼지 다 털고 했는데 이 방에는 먼지가 허공 중에 미세먼지가 있죠. 그죠? 그런데 그 미세먼지마저 완전히 걷어내서 진공 상태다. 진여심이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리 미세념이라. 그렇게 퍼펙트 하니까 뭐라고 하죠? 구경각이다. 구라고 하는 게 뭡니까? 끝까지 간다. 경이라고 하고 마친다는 아니에요. 그죠? 터미널이다 이거죠. 터미널. 종착역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완전 정멸이다, 열반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또 종착역에 도착하고 보니까 잡념이 하나도 없는 무망념이 되니까 덕견 심성한다. 이 대목에서 울컥했다 했죠. 그러니까 울컥했다 했거는 왜 울컥했냐고 쓸데없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심적 상주라. 내인데 상주 진심이 있다는 게 얼마나 찬란하냐. 오늘 또 이렇게 막 쏟아지듯이 햇빛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러면서 구경각이라고 한다. 이랬을 때 여기 도표로 보면은 그 일본 선상이고 구경각이라고 써나는 자리도 수분각의 한쪽으로 이렇게 할애해 줘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해령 선생님 이해 가시죠? 자,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얘기를 뭐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했는데, 자 오늘은 어제 단락에 이어서 심생멸을 해석하는데 이렇습니다. 여기도 주목합시다. 첫 번째는 심생멸을 바로 해석하고, 그죠? 두 번째는 심생멸 인연을 해석하고, 세 번째는 심생멸 상을 해설하겠죠. 예,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볼 때마다 너무 자세하게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교재 50페이지. 부차 생멸인 연자는 소위 중생이 의심하여 의와 의식이 정군이라 자의 운하오 이의 아래야식하야 설류무명이니라. 또한 생멸이라는 것은 이른바 중생이 마음을 의지하여 의와 의식이 전변하는 까닭이다. 우리 흔히 이제 전례적으로 강당에서 가르칠 때 심이라고 하는 것은 팔식이요, 의라고 하는 것은 칠식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식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죠. 그러니까 무명업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명이 생겨지니까 무명불각이 일어나게 되니까 업상이 마음을 기동시켜 가지고 업상으로 마음을 기동시켜서 심이 움직이는데, 그때 여기서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진심, 본심이 있어야 무명이 달라붙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본심이 무명에 훈습된 것을 의지해서 팔식 심이, 그러니까 업상전상 현상이 그 유전하게 되고, 그것이 현식이 누구가 됩니까?
현식이 어제 나왔죠. 육추, 그죠? 지상상속 집치 계명 조업 수보의 우두머리가 되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의식이 되면은 자, 제가 뭐 그 안다고 하는 모르지만 안다고 하는 사람으로 가정하고 갑시다. 식이 전변될 때 두 군데서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폭발이 일어납니다. 한 번은 무명업상이 이렇게 진심이 무명업상으로 덮일 때는 덮였는지 안 덮였는지 호련히 훅 덮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지진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게 업상이 됐는데 전식이 될 때 바깥으로 살피고 하는 능견심이 생기잖아요. 그죠? 이때가 한번 전변돼서 확 돕니다. 팔식이. 그런데 그게 돌자 말자 바깥으로 이렇게 외향해서 밀어내려는 힘이 생겨지니까 훅 하고 현상이 하나 생겨지는데 그 현식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 앞에 전식이 한번 확 크게 이제 돌 때가 이제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고 다 똑같겠지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전식 때문에 뭐가 하면 현식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현식이 하나 이섬으로 해가지고 육추가 벌어지잖아요. 이 현식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이 폭발하듯이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제7식 지상 있잖아요. 지상이 또 다른 전식입니다. 바깥으로 그 육식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죠? 자, 8식에서 7식으로 밀어내는 힘이 누구였습니까? 전식이었잖아요. 이제 이해 가시죠? 확 밀어내버리니까 현식이 푹 생겨져 버렸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현식의 거울에서는 거울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한 거울 같은데 얼굴만 찢기는 게 아니야. 냄새도 같이 찢겨요. 여기서는 저기는 지금 음성하고 이 영상만 이게 찢기지만은 우리 마음의 비디오에 촬영이 되는 데는 여기는 막까지 같이 찢겨. 색색향 미촉법이 같이 팍 찢겨버려요. 꿈속에서 먹으면 단 거 먹으면 달다니까. 꿈속에서 보면 빨간 걸 봐도 빨간 거 보고 노란 걸 봐도 노란 거 보잖아요. 그죠? 그건 몽중 의식이지만은 일단 현식에서 돋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맛을 봐도 기똥차게 알고 짠지 단지 쓴지 이거 전에 것들하고 다 기억해가지고 맛의 강도를 다 조절합니다. 이게 그 안에서 전식이 한번 밀어내서 현식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현식이 이섬으로 해가지고 어느 놈이 또 생겨납니까? 지상 그죠? 지상 이놈이 한번 폭발돼 버리고 나면 그 뒤에 쭉 따라오는 새끼들이 있어요. 상속상이 끊임없이 현식처럼 바깥으로 이제 현식은 안에서 작동을 한다. 저쪽에 계속 이렇게 뭐랄까 이 육추를 뽑아낼 수 있는 모태가 된다라면은 바깥에는 이 지상을 통해 가지고 상속상이 집지 계명 조업 수보 있잖아요. 얘들이 그냥 모태가 돼 가지고 계속 작동을 해요. 그러면 안쪽에서는 전식이 지가 대장처럼 생각하고 이 7식은 바깥 요놈은 전식이 그래도 현상을 몰아넣어서 8식은 가만히 항이 비심 아닙니까? 항상 하면서도 살피는 힘이 없으니까 가만히 있어요. 살피는 힘이라고 하는 거는 7식이 요놈은 역항 역심 아닙니까? 때로는 살피기도 하고 항상하기도 하고 없는가 싶어서 꼭 콕지를 막 놀란다니까. 이게 전부 의식이 있으면서 그 의식 이전에 그 7식이 늘 이렇게 존재하면서 지가 주인공처럼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놈이 바깥으로 딱 나가게 되면 육식이 되면은 뭡니까? 심이 뭐라고 하죠? 비항이라 하죠. 모르시나? 제가 뭔 말 하는지 몰라요. 이 대학원 수준이 이러면 안 되는데. 심이라고 하는 건 심판 본다, 살핀다, 안다는 이 말이고 항이란 말은 항상 한다,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팔식은 그 외울라 생각하지만 편하게 생각해요. 팔식은 항상 하죠. 살피는 힘은 없다. 항이 비심. 그럼 7식은 항상 하기도 하고 살피기도 한다. 때로는 잠재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살피잖아요. 그죠? 역항, 역심. 그러면 육식은 어떻죠? 항상 분별해서 살피는 힘은 똑같아요. 심이, 비항. 컴퓨터에 이렇게 보면 컴퓨터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보면 롬 바이오스 같은 경우는 항이 비심이에요. 항상 존재가 있고 살피는 힘은 없어요. 그런데 램 바이오스 같은 경우로 컴퓨터 화면 지금 모니터 켜놓고 따라락 하잖아요. 컴퓨터 켰을 때만 화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하드디스크에 뿡 하면 집질이 저장되잖아요. 그건 아래아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언제든지 끄집어내면은 다시 티 나오는 거라. 그래 램이라고 하는 그 눈앞에 지금 서는 건 현재 의식이잖아요. 이거는 살피는 힘은 있지만은 현재뿐이지 뭐 항상 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변하고 계속 하잖아요. 네. 그래
이 시계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고 세상의 이치는 모든 게 하나로 이렇게 같이 되어 있어요. 일심자리 기결되고 일체유심조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만물이 천차만별로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돋아나는 거 신기한 거라. 그래 이 시계를 보고 시간이라 하지 마시라고. 시계에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지금 제가 일으키는 모든 생각에는 마음이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간을 가지고 이 시계에 있는 거 이걸 가지고 시간을 아니라 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나타내는 형태지만 이게 시간이잖아요. 곧 그죠? 아니 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지금 얘기하는 이 마음이 이게 마음은 이렇게 담아낼 이 생각에 마음이 담기지는 않지만 이게 마음이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이 뭐 없어서 무심이다, 무념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이 시기에 나타냈던 이렇게 이제 초침 반월로 시침 반월로 나타나지만은 글자로 나타내면 글자로 그 시기에 또 나타나는데 그걸 뭐 시간을 글자라든지 초침이라든지 시침이라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이는 그냥 나올 수 없으니까 뭘 견주어서 나옵니까? 사를 견주어서 나올 수 있을 뿐이에요. 저 혜령 선생님 문 좀 열어주세요. 아니 그 농담으로. 원효소에서 능견상을 전상이라고 한 건가요? 전상이라는 용어가 지금 주위에 보니까 이건 지금 원효소를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신 건가요? 원효도 그렇고 일반적으로 기신론을 해석하는 이 강가들이 전부 이제 전상이라고 하죠. 현수도 그렇고. 그렇죠. 능견이라고 하는 말이 능이 본다는 힘 아니에요, 그죠? 본다는 힘을 가지고 그러니까 능견상이 됐든지 전상이 됐든지 이름이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은 열반이라 하든지 볼이라고 하든지 불성이라고 하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다양한 형태. 그것이 이제 작았을 때 형태를 본 사람은 작은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큰 것의 형태를 봐서 큰 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게 공능과 이게 성능의 차이를 보고 적당한 이름을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능견상으로 했을 때는 마음이 원래 그 부동일 때는 무견이라고 저기 앞에 나오잖아요, 그죠? 무견인데 능견으로 갈 때는 이게 전변됐지 않습니까, 그죠? 이해 안 가세요? 무견인데 능견이 됐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옮기고 굴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무견일 때는 그 업상조차도 부동무견이 돼가지고 없는데 그죠? 기동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업상이 됐고 작동이 되니까 업상이 됐고 업상이 된 것이 전변이 됐으니까 능견이 되는데 그 능견을 다른 말로는 전상이라고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잘했었죠. 이름 하나가 굉장한 거죠. 그 현상을 제대로 살피고 했다는 거죠. 이름 지은 게 기똥차다니까. 전부 여기 이름 하나하나가 다 허망한 것이지만은 그 성능에 따라서 이름을 지났기 때문에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수행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막 그 장난친다고 이름 개똥이 말똥이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전상이 딱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전변 됐는데 훅 나타난다 이거지. 경계상이. 경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현상이 되잖아요. 여지없이 그죠? 경계상이라고 한 것을 현상이라고 말을 해놨잖아요. 더 표현을 잘 해놓은 거죠. 지금부터 목 쉬면 안 되는데. 됐습니까? 그 어떤 사람들은 기업상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죠. 기업을 우리 다른 말로는 조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 생기송 같은 데들에 보면은 생이 부생칠하고 나오잖아요. 다시 붙자 써서 생이가
생칠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한문으로 쓸 때는 다시 붙자 쓰는 수도 있고 도리어 한자 쓰는 수도 있지요.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의 취향과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능견상이라고 하자, 전상이라고 하자. 뭐 우리 같은 저 같으면 이렇게 표현하겠죠. 폭발상. 한 바퀴 돌았다 이거지, 그죠? 허공이 쪼개졌다 이거지. 쪼개질 수 없는 허공이 무명업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허공이 한번 휙 돌았다. 허공이. 자, 그렇게 이제 의와 의식이 전변하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원효가 뭐 막 쓴 것이 아니고 기신론 본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전자 이런 게 나오니까 전상도 앞에 고래 이름을 썼고 다른 것도 계속 다 전변하잖아요. 특징적으로 한번 전변했는 원조 전변 그게 뭐예요? 전상이 돼 원조 전변. 그 두 번째 전변이 뭐겠어요? 다 전변하지만 특징적으로 확 나타나는 게 지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좀 이해 가시죠? 그래 산봉우리가 쫙 있지만은 한 개씩 우뚝우뚝 푹쓱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다 이 말씀이죠. 12연기뿐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120연기, 1200연기, 12000연기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특징만 잡아가지고 12가지 중간중간에 또 얼마나 많은 연기가 있겠습니까? 쭉 흘러가면서 그렇죠? 84,000 연기가 있지만 다 얘기하자면은 저 끝에 건 얘기도 못하고 죽어볼 가능성이 있으니까 대충 여기서 누구 그러니까 운문사 200명 이름 다 거론하면 큰일 나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뭐하는 사람 몇 명만 대표적으로 반장 이름만 부르는 게 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데는 일체 제법을 12연기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체 제법을 오원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일체 제법을 구상 차제로 표현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다르게 일체 연기를 사성제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제 뒤에 가십니까? 그러니까 수행하는 분상에 있어 가지고는 개정의 사막으로 삼무르학으로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 흔히 개정의 사막이라 하지 않습니까? 개정회를 조금 이렇게 잡아 쫙 당겨서 늘려 보면은 개를 지키기 전에 뭐부터 하죠? 보시를 한다. 그럼 개를 지키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할까? 더 철두철미하게 가름하기 위해 가지고 인욕, 정진 요 네 가지가 이제 쫙 붙으면은 그거를 이제 한 곳 묶어서 이제 그 뭐 정진은 저 뒤로 붙여가 선정을 붙일 수도 있는데 그럼 뭐 처음에는 개정에 세 개만 붙였다가 조금 잡아 당겨 늘려서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정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또 잡아 조금 더 당겨 늘리면 어떻습니까? 보시, 지게, 인욕, 정진, 선정, 반야, 방편, 원, 역, 지 10개를 쫙 당겨 늘릴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세월이 좋으니까 10개가 20개, 100개 나중에 안 되면 뭡니까? 만행, 무궁 전부 다가 바람일이다 이거죠. 앉아서 오늘 강의하면 무슨 바람일? 강의 바람일. 강의 들으면은 청강 바람일. 촬영하면은 촬영 바람일. 그러면은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대성불교 입장에서는 육바람일로 쭉 이렇게 수행을 점차를 잡아놨다라면 소성에서는 쭉 당겨 엮으면 뭐 됩니까? 팔정도. 예? 간단합니다. 팔정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낱낱이 살 배대해 보면은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고 저것은 저렇게 해서 저렇게 했구나. 어떤 사람은 이 법을 있다고 하기도 설명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없다고 설명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은 그 이 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특성의 문제죠. 때로는 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배추가 되기도 하고 서양 가서는 양배추가 되기도 하고 파가 되기도 하고 다만행이가 되기도 하고 다양하잖아요. 똑같은 바닷물에 한 개의 바위결이 같이 자라면서 어떤 거는 미역이 되기도 하고 김이 되기도 하고 파래가 되기도 하고 천차만별이잖아요. 그죠? 조개도 모양이 각양각색이고 문어도 낙지도 이게 다 오징어도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형태가 이치는 뭐다? 이파는 하나고 사파는 천차만별 억만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12연기가 흐르든지 84,000 연기가 흐르든지 어떤 연기가 흐르든지 어디를 벗어날 수 없다? 일심의 바다를 벗어날 수는 없다. 천파도 만파도가 오직 생각이 일어났다 꺼지는 것이 일심의 바다다. 이런 걸 명심하고 이렇게 보면은 조금 편하죠.
자, 심의 의지함을 밝힌다. 차의 운하오 이 뜻이 어떠냐? 아래아식을 의지하여 뭐가 있다? 무명이 있다. 이 아래아식은 뭐라고 했죠? 불생불멸의 진여심이 무명이 덮쳐서 무명 불각이 덮친 진망하합식이죠. 그죠? 그 무명이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의가 유전함을 밝힌다. 불각이기하야 능견하고 능연하며 능치경계하야 사긴념상속일세 고설유여인이라 자의에 부유오종명하니 운하위오이오. 불각실이, 제가 불각실이라고 했어요. 불각이기하야 호련이 일어났다 이거야. 뭐가 일어났습니까? 업상이 일어나니까 비로소 뭐가 됩니까? 앞에는 무명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죠? 무명이 덮쳐지니까 비로소 능견하고, 능견은 뭡니까? 전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전상이라고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아이고 왜 식하고 상하고 똑같습니까? 이름이 다른데 하지만은 돌대가리나 그런 건 무습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살피는 모양을 볼 때는 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살피는 주체가 될 때는 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능이 나타난다. 능이 나타나는 건 뭐죠? 우리 마음에는 현식이라고 하는 거울이 있다. 그 거울에 84,000 법문이 하루 종일 쏟아진다 이거죠. 하루 종일. 우리가 전부 다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하다고. 망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한 사람들입니다. 제일 명품이라 마음이 세상에서는. 그 다음에 능취 경계한다. 이때부터 취착심이 생겨서 싹 잡으니까 여기서 능이 취하니까 이게 완전히 도둑놈의 원흉, 수계, 김정의 같은 놈이요. 이게 누굽니까? 지상. 누구? 현식이 나타난 게 경계를 취하는 것을 지식이라고 한다. 193토 있죠? 그 다음에 생각을 일으켜서 상속하기에 그것을 의라고 한다. 상속상이 누구의 우두머리라고 해서